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이곳에 기묘한 여자가 등장하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 그 여자 때문에 심장마비 걸려 죽게 생겼어요.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여자가 아파트의 한 집을 노크합니다. 집에서 나온 아파트 주민.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주민은 이내 여자를 외면하는데요. 집으로 들어가려는 주민에게 뭔가를 애타게 사정하는 여자.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지자 며칠째 이곳을 방문한다는 여자가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좀 만나볼 사람이 좀 있어서 우리 신랑 첫사랑 여자분이 여기 살고 계시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안녕하세요. 결혼 11년 차의 은하 씨와 종철 씨 부부. 남편은 3개월 전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며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자기야? 하루에도 몇 번씩 배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남편. 하지만 말기 환자 종철 씨에겐 진통제를 투입하는 것 외엔 달리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아픈 남편을 위해 뭐든 해야겠다 생각한 아내. 그녀는 얼마 전 남편의 첫사랑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웠던 은하 씨.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 버킷리스트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남편 소원 들어주겠다고 수첩을 뒤지다가 익숙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긴 한데 11년 전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그때 은하 씨는 처음으로 수첩 속 하나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하나 더 그렇게 보내면 안 됐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하고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귀었던 첫사랑이기도 하거든요. 결혼할 때쯤 돼서 시부모님께서 가정 형편 차이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은 원치 않는 헤어짐을 가진 거죠. 물론 여자니까, 저도 여자니까 질투심도 나고 자격지심도 있고 많이 힘들긴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도대체 그런 글을 써놨겠어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아내의 간절한 노력. 드디어 남편의 첫사랑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10분이어도 좋고 1분이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지금 이런 카메라까지 들고 죽기 전에. 남편을 만나달라는 아내의 호소도, 갑작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첫사랑의 거부도 모두 이해가 됩니다. 역시나 아내의 바람은 무리였던 것일까요? 다음 날 또 갑시다. 일주일 만에 아빠를 만나는 지호. 자기야. 아마도 아빠의 품이 꽤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지호가 그러더라. 엄만 어디서 자냐 병원에서. 지호한테는 병원에서 잔다고 그러고 나한테는 집에 간다고 그러고.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봐. 하나 씨한테 갔었어. 당신이 왜 그 사람을 만나? 그럼 당신 한번 말해봐. 왜 하나 씨 보고 싶다고 노트에다 적었어? 그만 들어가자. 지호 기다리겠다. 다음 날 그녀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락까지 싸들고 또다시 첫사랑을 찾은 아내. 일터까지 찾아온 은하 씨를 보곤 하나 씨 한숨이 더욱 깊어집니다. 저 식사 안 하셨으면 이것 좀 드세요.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나가세요. 지금 남의 영업장까지 오셔서 뭐 하는 짓이에요? 가지고 나가세요. 외출해서 돌아온 하나 씨의 남편이
결국 화가 폭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기 왜 왔어요? 아, 저기 식사 안 하셨으면 이것 좀 드세요. 제가 집에서 이것저것 좀 해왔거든요.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떤 남편이 자기 마누라가 옛날 애인 만나는 거 허락을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기요. 결국 오늘도 실패로 돌아가고만 은하 씨의 바람. 다음 날 종철 씨의 병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 있으니까 수혁이 좀 줘. 수혁이가 배차 타기로 했어. 차는 왜? 에이, 그냥 가만히 세워놓는 것보다 그래도 누가 움직여주고 하는 게 좋잖아. 자신의 물건들을 유품 정리하듯 하나하나 넘기려는 남편. 가뜩이나 심란한데 정리를 서두르는 종철 씨 모습이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발견한 은하 씨의 표정이 몹시 심각해졌습니다. 남편 올해 2월달 영수증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어제 갔던 하나씨 가게거든요. 하나 씨 가게에서 결제한 남편의 카드 영수증. 그런데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작년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나씨 가게에 들렸어요. 대체 남편과 하나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날 은하 씨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나 씨의 가게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럼 못 간다고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 들어가세요. 그 얘기 아니니까 잠깐 얘기 좀 해요. 평소와 다른 은하 씨 반응에 의아해하는 하나 씨.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보여줬는데요. 우리 신랑 그렇게 여러 번 만났으면서 그 한 번 만나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거는요. 별일 아니고 들으셔봤자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유쾌한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솔직한 얘기 듣고 싶다고요. 결혼은 했니? 했지. 난 애가 벌써 초등학교 들어갔다. 진짜? 와, 세월 참 빠르다. 각자 뭐 가정도 있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냥 편하게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겠다. 그냥 뭐 친구 사이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가게를 오픈한 뒤 부쩍 자주 찾아왔었다는 종철 씨. 그런데 그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디 갔어? 동창회 있어서 고향 내려갔어. 그럼 나하고 같이 드라이브 안 할래? 남편도 고향 갔다며. 미안한데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우리 연락하지 말자. 하나야,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사실들. 며칠 뒤 그간 별탈 없던 종철 씨가 갑자기 발작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합병증으로 폐혈증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 혈압도 돌아왔고 이제 발작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좀 안정되면은 그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은 종철 씨의 친구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아졌어요? 네, 좀 실은 제가 긴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죄송하지만 밖에서 좀 말씀 나누시죠. 예. 종철이가 저희한테 돈을 좀 빌렸어요. 거의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 뭐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신랑 그 정도 큰 돈 필요 없는데. 통장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아내도 모르게 무려 2억 원의 돈을 빌렸었다는 종철 씨.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은하 씨가 통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2013년 친구들에게 2억 원의 돈을 빌렸던 종철 씨. 그런데 모든 돈이 첫사랑 하나 씨에게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날 오후 아내가 진실의 문을 노크했습니다. 나 자기한테 할 말 있어.
하나 씨 얘긴데 자기 통장에서 하나 씨한테 2억 원 송금됐더라. 드디어 밝혀지는 첫사랑의 진실. 뭐 하나는 우연히 만나서 내가 첫사랑을 못 잊어서 내가 쫓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하고 그 하나 남편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획적으로 이제 저한테 접근을 하고 그랬던 거죠.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 씨의 주도로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잘 지냈어? 나야 뭐 내 연락처는 어떻게 한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뭐 일인가? 어쨌든 이렇게 연락 주니까 고맙다 야. 오빠, 나 사실은 오빠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한 거야. 뭔데? 아니, 우리 남편이 지금 사업 하나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뭐 하나하고 제가 알고 지낸 게 벌써 10년인데 그런 믿음도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당장 투자할 만한 현금이 부족했던 종철 씨. 급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너 혹시 돈 좀 있으면 빌려줄 수 있을까? 의외로 좀 돈을 많이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부도나서 다 도망갔어요. 아무래도 일부러 부도내고 잠정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 이런 방법 없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남몰래 속만 태우던 종철 씨. 그런데 어렵게 찾아낸 하나 씨가 뜻밖에도 너무나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야? 내 돈 돌려줘. 오빠, 그 돈은 부도난 회사에 투자했던 돈이잖아. 부도가 나면서 그 돈도 다 날라간 거야. 근데 돈을 여기서 찾으면 어떡해. 기다려달라. 자기네들도 손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해결하고 내 거 해결하겠다. 차유필 미루고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되고 저한테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매일 찾아갔습니다. 매일. 진짜 몇 달을 매일 찾아갔습니다. 3개월 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췌장암 진단까지 받았던 종철 씨. 세상을 떠나기 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답답한 마음을 수첩에 적어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절절한 사랑이 아직 내 가슴에 남아있다든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왜 그런 걸 혼자서 고민해? 이런 일 있을 때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게 부부 아니야? 다음 날 아내가 하나 씨를 찾아 알게 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대화에 나섰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 투자했다 이런 돈이라고요. 너 뭘 잘못했어 도대체 왜 이래? 불쌍한 내 신랑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해요. 어떻게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하나 씨. 결국 사과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채 아내는 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려고 그 고생을 했었나. 이제 남은 시간 남편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남은 시간 좋은 시간 가지면서 보내려고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의 첫사랑을 찾아주겠다고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했었던 지난 세월이 저한테는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살아간다고 바라고 싶습니다. 절망 속에서 진짜 사랑을 찾은 종철 씨와 은하 씨 부부. 이들 가족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